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.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여행업계를 위해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. 2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평균 매출 20%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으로 여행업을 판단했기 때문인데요. 사실 너무 야박한 산정입니다. 그래서 문체위 상임위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의결했습니다. 본 의원은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질의하는 겁니다. 실제 작년 한 해 여행업 전체의 매출 피해 금액만 7조 4천억 원으로 86%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입출국자를 14일 동안 격리 조치해서 해외 여행객 감소는 물론이고 여행 자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국내 여행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. 이 정도면 집합 금지 수준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대부분이 구성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처럼 집합 제한이나 금지를 판단하는 대상이 못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보려면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14일이라든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것 자체가 거의 일반 식당이라든가 영화관 이런 데에서는 집합 금지를 한 거와 다름없는 그런 효과를 보니까요.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한 일일 10만 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면은 한 3천 명 수준으로 한 95%에서 7%가 다운된 상황이죠. 네.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의원님 여행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당연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가 어려운 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이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고요. 금융지원이나 고용지원이라든가 다른 지원 수단도 많이 있습니다.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, 특히 여행업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정부도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재난지원금은 이제 보편적 지원이라서 저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. 예. 다시 문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. 장관님, 이 정부 추경 안에서 여행업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돼서 업체당 200만 원씩 지원하도록 예산 편성이 된 이유는 여행업이 정부의 집합 금지 방역 정책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합 금지 제한 업종과 유사한 수준 아닙니까?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장관님께서는 이 해외 입국자 등에 대한 14일 격리 조치 등이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하셨죠? 네, 했습니다.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이 부분도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일정 기간 격리 조치도 집합 제한이라든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 해석을 얻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추경에 한해서 이번 추경에 한해서 이게 매출 감소가 기준이 될 것인지 집합 금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정부가 조치한 사항 중에 집합 금지에 준하는 그런 피해가 있는 대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 예결이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방역 당국하고도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우리 상임위에서 그 5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의결한 것을 감액 없이 다시 한번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. 부총리님, 그 여행업만큼 피해가 심각한 산업이 또 있습니다. 물론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게 측정된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공연업입니다. 공연업은요,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참 찬밥 신세였습니다. 이번 정부 추경은 그들에게 업체당 또 200만 원을 지원하자는 건데요. 그야말로 동족 방뇨입니다. 2019년과 2020년 매출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보더라도 70% 이상 감소되었습니다. 이렇게 공연업의 매출이 급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
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객석 띄어앉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객석 띄어앉기로 공연을 하는 것이 공연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 손해였기 때문입니다. 그나마 2월에 있었던 객석 띄어앉기 완화 조치가 없었더라면 공연업은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겁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여쭙겠습니다. 평균 매출 20% 감소 업종과 70% 이상 감소 업종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? 취지대로 한다면 정말 공연업계나 여행업계처럼 막대하게 매출이 감소한 데만 경영위기 업종을 선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. 저희가 좀 폭넓게 한다고 20%를 해서 저는 그런 쪽의 측면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공연업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 중에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는 또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으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연업계는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을 받지만은 공연업에 종사하신 개인들은 특고 고용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이런 처음으로 또 지원금이 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지원금처럼 또 그런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. 네, 지금 부총리님 네.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만약 지원금 기준을 행정명령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다면 공연업은 가장 피해가 큰 업종 중 하나였을 겁니다. 즉 현재 집합 제한 업종의 지원금인 4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당연히 수령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영 위기 업종들도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세부 분류가 더 필요한 겁니다. 밀도 있는 조사 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. 즉 공연업의 경우 지원금을 400 또는 500만 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본위원회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. 이와 같은 재설정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은 하셨지만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. 다시 부총리님, 예.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이유는 이 다른 제조업 또는 유통업과는 굉장히 다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소상공인 전수조사에 문화예술인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그 특성들을 열거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짚고자 하는 문제는 산업별 특화된 조사 방법을 도입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. 사실 모든 게 정확하게 측정이 돼가지고 딱 그 개인 사정에 맞는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가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또 뭐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조속히 지원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또 신속하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했고 또 그런 기준 때문에 뭐 매출액이 20% 감소한 사람하고 70% 감소한 사람하고 같은 그룹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보고요. 앞으로 정부가 그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조금 더 치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저는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. 네, 근데 이미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전수조사는 이 실태 파악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국가 재난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를 대비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. 예. 이번 추경에서 예술인이 받는 퍼센테이지는 1.32%입니다. 소상공인은 60% 정도가 되고요.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. 1년 동안 직접 지원 없이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버텨온 문화예술인에게 그나마 국가가 제공할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. 부총리님,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지원도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법의 심사 과정과 공포일과 관계없이 우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